정말 다사다난했던 2025년이 지나고 2026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2026년에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을까요? 곧 한쪽은 죽게 될 겁니다. 역사적 대청산이 일어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자리이고, 오늘 영상에서는 이 2026년 비트코인의 움직임과 비트코인 구조가 변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비트코인의 구조를 모두 파헤쳐 드릴 거며 2026년 살아남은 코인만 딱 정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트레이딩에 집중한 나머지 코가 커져버린 트레이더 코드보입니다. 이제 더 커져버린 코도 2026년에는 없을 것 같은데, 먼저 감사하게도 어제 영상에서 많은 분들이 영상을 시청해 주셨고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 책임감 정말 무겁고 진중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불장이라고 댓글 남겨주셨는데, 오늘도 영상 시작하기 전에 앞서서 댓글로 우리 2026년 그 기분이라도 불장 기분 한번 내고 싶지 않습니까? 댓글로 불장 한번 입력해 주시고 좋아요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바로 오늘 영상 과감하게 잡담은 배제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까지 제 영상을 보시는 것처럼 저는 한 번도 관점을 바꾸지 않고 상승 관점만을 얘기했습니다. 무릇 트레이더란 손절이 날지언정 제가 한번 목표가를 정했으면 스탑로스나 본절이 터지더라도 한번 끌고 가봐야지, 저는 이게 진짜 좀 길게 우리가 수익 실현하는 게 근본적으로 우리 자산과 계좌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어떤 분들이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이 좀 있었어요. 이 시장에선 구독자분들께 관망하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저는 여러분들께 제가 리딩이나 추천보다는 그냥 저의 생각, 저의 있는 그대로의 관점을 전달드리는 겁니다. 하지만 제가 이때까지 돌이켜보면 저한테 큰 돈을 벌게 해줬던 게 물론 리스크가 있는 구간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저는 똑바로 손절을 걸어 놓았고, 보시는 것처럼 저는 여전히 비트코인을 팔지 않고 오히려 추가 매수 기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현재는 약 29% 정도 수익 중이고 평단은 약 86.8K 정도입니다. 아직도 제가 익절을 해 나가지 않는 이유가, 남자가 한번 칼을 빼 들었으면 이 수익이 설사 본절에 걸린다 하더라도 한번 길게 크게 먹어야만 빙하기가 오더라도 견딜 수 있는 자금이 마련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이때까지 관점과 크게 바뀐 것은 아직 없습니다. 원래 시간운상 어제 자리에서 무언가 변동성이 나와줬어야 되는 자리였는데 조금 더 횡보를 길게 이어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저는 지금 이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서 횡보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초보자분들 이 횡보를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힘이 응축되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이 횡보는 다른 말로 하면 이 박스권이란 상태도 되고 정체돼 있다, 그렇게 표현하는 게 맞아요. 근데 이 횡보 상태에선 많은 투자자들이 굉장히 헷갈려하는 구간이에요. 그 차트는 인간의 심리를 저는 투영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저조차도 이제 횡보 상태가 되면 이거 어디로 튈까? 어디로 튈까? 고민이 많아져요.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 오랜만에 좀 리프레시 좀 하려고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등산 가려고 나왔는데 너무 추운 거예요 진짜. 그래서 빨리 집으로 들어가가지고 이불 덮고 누워있었다가 번뜩 생각이 나서 지금 영상을 찍는데, 여러분들도 궁금해 하실까봐 이 자리에서 횡보하면서 뭐가 보여지고 있어요. 제가 이때까지 그토록 강조하던 이평선들의 수렴이 왔어요. 이때까지 비트코인이 상승을 하든 하락을 하든 어느 특정 방향성으로 정해지지 못했던 이유가 이 시간봉 또 4시간봉상 이평선의 수렴이 덜 됐기 때문이에요. 이거는 사실 비트코인의 과거 프랙탈 구조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차트가 있는 모든 투자라면 이 이평선들의 수렴이 있어야 하락이든 상승이든 어떠한 방향성이 큰 폭으로 터지게 됩니다. 자, 제가 하락 채널을 조금 더 보수적으로 이렇게 바꿔봤어요. 이 하락 채널은 어떤 하락 채널이냐 하면은 이 94K에서 일어났던 강한 윗꼬리가 이렇게 보이실 겁니다. 이 윗꼬리가 사실 저는 비트코인이
유동성 구간을 소화하기 위한 윗골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보면 한 가지 의심스러운 게 있었어요. 여기 봤을 때 BSL 스윙 하이라고 부르는 구간이었단 말이에요. 이게 제가 ICT 트레이딩 구조상 세력들의 돈을 추적하는 트레이딩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BSL이 어떤 구간이냐고 하냐면은 숏 포지션을 공략한 사람들이 손절을 걸어놓는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여기 봤을 때,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보통 다시 이렇게 눌렸다가 우리가 숏 포지션을 공략하려고 할 때 이 전고점 부근에다 보통의 사람들은 뭐를 걸어놔요? 손절, 즉 스탑로스를 걸어놔요. 그러면 이게 지속적인 하락장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여기를 살짝 넘고 윗골 달리면서 내려가거든요. 왜냐하면 여기 손절을 걸어놓은 사람들의 손절을 터트리고 가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유동성을 확보하고 내려가려고. 근데 보면 너무 자로 잰 듯이 정확하게 찍고 떨어졌단 말이에요. 사실 그럼 여기서 숏 포지션을 노리고 있던 사람들을 다 살려주고 태워준 겁니다. 그쵸? 그러면 이게 심리가 어떻게 되냐 하면은 이 같은 형상을 봤을 때 이거는 분명한 하락장이다 해가지고 계속 개인들을 숏 포지션을 공략하고 공포에 떨게 만듭니다. 이때까지 역사적으로 차트는 이렇게 흘러갔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도 이 하락 채널 안에서 한 번도 이 숏 포지션의 스탑 로스를 터뜨리지 않고 꽤 정직하게 자리를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도 이 저항선을 대입해보면 이때까지 거의 높은 확률로 숏 포지션은 공략할 때마다 수익을 주고 있어요. 그러면 이번에도 만약에 이 하락 채널을 돌파하고 여기서 숏 포지션을 걸어두고 있는 사람들을 저는 충분히 스탑 로스를 터트리러 가려는 원웨이 방향성이 나올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보는 겁니다. 이 전까지 횡보를 통해서 강력한 힘의 축적을 기대할 수 있는 구간이기도 하면서요. 하지만 제가 여기 초크 구간이라고 이렇게 달아놨잖아요. 롱 포지션 입장에서 볼 땐 이미 이 상승에 대한 유동성은 충분히 소화가 됐습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 척하면 척 아시겠죠? 바로 SSL이라는 구조적 구간이 발생했어요. 이거를 이제 스윙 로우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자 내가 만약에 이렇게 눌려가지고 여기서 지지가 딱 보이잖아요. 밑골이 계속 달고, 그쵸? 그러면 여기 내려왔을 때 여기서 롱 포지션을 타거나 여기서 롱 포지션을 탈 거 아니에요. 현물도 베팅하거나. 근데 기가 막히게 모두가 생각하는 지지 라인을 뚫고 밑골을 여기서 놔줬어요. 그러면 여기를 손절 잡고 거는 사람들은 다 손절이 나갔잖아요. 여기서 한번 손절이 나갔잖아요. 그 다음에 이게 진짜 무자비한 게 여기서도 그러면 여기 형성되어 있는 밑골을 잡고 매매를 해야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를 손절 걸어놓은 사람들까지 다 터뜨렸어요. 그러니까 한 번, 두 번, 총 두 번의 유동성 소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즉 롱 포지션을 기대하고 있던 사람들의 손절 물량을 기관이나 세력들이 다 받아먹고 올렸다는 거예요. 그때도 여기 로켓 지표가 떴었고, 제가 이때까지 강조드린 이 유동성 구간이 지금 현재 차트에 그대로 대입이 돼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밑에 기술적 분석으로 봤을 때 이 초크 구간이 있잖아요. 이 초크 구간이 구조적으로 완벽하게 추세 전환점이 이뤄지는 구간을 초크 구간이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는 이 초크 구간이 발현이 되려면, 그러니까 모두가 걱정 없이 그래도 잠 편안히 자고 이제 상승장 좀 제대로 즐겨도 되겠다 라고 생각하는 구간이 여기거든요. 바로 이때까지 지속적으로 저항이 걸리고 오더블록이 잡혔던 89.5K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 89.5K를 강하게 돌파해주고 여기서 이렇게 박스권을 조금 만드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충분히 저는 여기서 숏 포지션을 터트리고 가지 않았던 이 94K 구간까지 1차적으로 상승을 해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딱 기억하셔야 될 게, 진짜 그래도 당분간 걱정 없는 상승장으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먼저 이 89.5K 부근의 매물대를 소화해주는 양봉이 나오는가, 이거를 2026년까지 집중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저는 계획대로 본절을 잡고 여전히 롱 포지션을 홀딩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 4시간봉으로 봤을 때 제가 이 하모닉 패턴에 대해서도 굉장히 강조를 드렸잖아요.
이 D점이 현재 완성되었고 여기서 계속 지지부진하면서 1파가 나올랑 말랑 꾸물꾸물 거리고 있는데, 원래 이 변곡점 자리에서는 상당히 인내심을 필요해요. 그래서 아직 어떠한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니까 조금만 힘드시더라도 저 코주부가 있잖아요. 조금만 더 버티시길 바라겠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트레이딩에 100%는 없다고 생각해요. 지금 시장, 아니 앞으로 일어나는 모든 투자에서 여러분들은 확신보다 저는 확률에 베팅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한 포지션을 결정할 때 영상에서는 2가지 3가지 근거만 말씀드리긴 하지만 최소 10가지 근거가 부합이 됐을 때 매매를 실행하곤 합니다. 설사 물론 제 말과 반대로 갈 수도 있어요. 근데 넌 최대한 리스크를 줄이는 매매를 하고 있고, 물론 저도 남의 말을 참고하고 편하게 영상 보고 매매하면 편하겠죠. 하지만 저도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는 만큼 정말 말 한마디 최대한 신중하려고 노력을 한다는 점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나름 올해 정말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제가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신혼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열심히 차트 보고 노력을 했거든요. 그 결과 유튜브 영상을 찍는 사람으로서 어느 정도 검증된 데이터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보시는 것처럼 10만 명이 넘게 참가한 대형거래소 세계대회 개인전에서 397등이라는 놀라운 성적을 달성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더 잘하는 사람들도 많겠지만 제가 뭐 이거 1등 2등 뭐 조작하는 것도 아니고, 한국인 중에 그래도 저는 500명 안에 든 사람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가 저는 올해 시장에서 조금 더 이 로켓 지표를 유의미하게 사용을 했었고, 이 로켓 지표는 어떤 종목이 하락 신호로 바뀔 때 이러한 운석 표시, 매도 신호가 뜨고요. 어떤 종목이 이렇게 상승 추세로 바뀌기 전에 로켓 신호, 즉 매수 신호가 뜹니다. 그냥 이것 뜨면 매도하면 돼요. 특히 바쁜 직장인분들은 365, 24시간 저처럼 차트를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이 유동성 구간 파악하고 뭐 하모닉 패턴 파악하고 이런 것들을 다 여러분들이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 기술적 분석에 대한 모든 것들을 로켓 지표 하나에 함축시켜 놓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기준 잡기가 쉬우실 겁니다. 현물하시는 분들은 그냥 기다리셨다가 이것 뜨면 매수, 이것 뜨면 매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본인 입맛에 맞게 이 타임프레임을 조정하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러한 로켓 지표를 기반으로 지난 몇 년 동안 이 오늘의 코인 스토리 코주부의 공부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나오지 않는 이런 저의 온체인 데이터 분석과 저의 실시간 포지션 모두를 여기서 공개하고 있습니다. 코인 시장 특성상 계속해서 차트가 변하기 때문에 제가 익절을 하거나 포지션에 진입했을 때 보시는 것처럼 이러한 실시간 저의 관점과 타점을 모두 전달해 드리고 있고, 또 현물 또한 여러분들께 유튜브에 나오지 않는 히든 종목을 모두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로켓 지표와 코주부의 공부방을 오늘 영상을 보시는 소중한 시청자님들과 구독자님들께 공유 드리겠습니다. 저도 10년 전에 코인 시장 처음 들어와서 너무나 많은 사기꾼들한테 피해를 입었고 방황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절박한 심정을 저도 아는 바 여러분들께 그 절박한 심정을 절대 가볍게 여기고 장난치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거를 공유 드리는 대신 제가 구독자 10,000명, 20,000명 진짜 큰 코인 유튜버로 성장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수익 인증과 댓글 활동 열심히 해주시면 저는 이 2가지를 여러분들께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코주부 구독자다 하는 구독자 인증을 간단하게 해주셔야 제가 드릴 수 있잖아요. 그쵸? 제가 아무한테나 이거를 막 뿌릴 수가 없으니까 더 이상 긴 말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저희 공부방에서 또 현물 종목 나갈 때는 현물 종목으로 제가 엄청 많이 나가거든요. 이것도 소폰도 업빌트 상승 1위 달성했고 사하라 AI도 과거 상승기 때 정확하게 이러한 상승 구간을 캐치했습니다. 이 뒤에 40% 이상 급등했는데 로켓 지표가 뜬 구간이 바로 이 구간이었습니다. 정확히 상승 추세로 바뀌기 직전이요. 하단에 보이시는 이 댓글 클릭하시면 이 링크 하나가 뜹니다.
여기서 간단한 설문지 작성이나 다시 할게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필요하신 부분 체크를 해주시고 여러분들 연락처 입력해 주시면 됐는데, 나는 내 연락처 껄끄럽다, 개인정보 좀 우려된다 하시는 분들은 이메일로 적어주셔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다 작성하신 후에 밑에 있는 제출 버튼 눌러주시면 저 코드부가 즉시 그리고 직접 이 로켓 지표와 히든 종목 또 공부방 링크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아직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죠. 비트코인 중요한 부분 한참 더 남았습니다. 지금부터 바로 온체인 구조를 통해 제 관점에 좀 더 명확성을 더할 예정이니까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약속드렸다시피 2026년 살아남을 코인만 딱 정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비트바이낸스 롱 물량이에요. 이 비트바이낸스가 거래소잖아요. 근데 역사적으로 이 비트코인 롱 물량이 이렇게 증대가 될 때 저점이 형성되었거든요. 이러면서 이제 점점 시장이 과열되면서 롱 포지션 물량이 줄어들면서 이렇게 고점이 형성이 됐었어요. 근데 지금 형성된 이 비트바이낸스의 롱 포지션 물량은 과거의 수치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 같은 흐름을 봤을 때 모든 온체인 데이터들은 지금 상승을 가리키는 신호가 상당히 많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올해 이 80K 부근까지 왔었을 때 기업들이 얼마를 담았냐면 약 108만 BTC까지 보유량이 증가했어요. 물론 이 기업들이 다 던지고 도망갈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 상태에서 우리가 손절만 똑바로 걸어두고 상승에 대한 준비를 한다면 이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저는 단순히 막 하락장이 온다, 시즌 종료다, 기후 지내는 것보다 확률적으로 높아 보인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다 죽으면요, 저만 죽는 게 아니라 기관들도 손실을 입는 구간이기 때문에 굳이 저는 이 기관들과 또 80K 초반대에서 비트코인을 매수하기 시작한 중동의 국부 펀드들과 운명을 같이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개인들한테 큰 무기는 시간이긴 하지만 그래도 저는 상승에 베팅할 근거는 충분해 보인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이 관점 공유라는 게 틀리면 진짜 배신자가 되고 한 번 맞추면 영웅이 되고 뭐 이런 건데, 이 시기에 뭔가를 관점을 공유한다는 게 여간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렇죠? 하지만 저는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설사 시즌 종료급의 움직임이 온다 하더라도 저는 제가 가진 모든 노하우와 경험치를 숨김없이 말씀을 드리고 최대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방송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 하락이 유독 깊고 지루한 하락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왜 그렇나 봤더니 이 비트코인의 가격 하락은요, 단기 매도가 아닌 롱 포지션의 대거 청산에 의해 발생됐어요. 즉 근본적인 수요 붕괴라고 보기보다는 비트코인이 더 큰 상승을 하기 위한, 또 가볍게 시장을 만들기 위한 레버리지 축소 현상으로 봐야 된다는 데이터도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코인 시장이 재편돼도 살아남을 종목들은 딱 정해져 있다라고 생각해요. 제가 이때까지 강조 들었던 코인 딱 4가지가 있습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 리플입니다. 요 며칠 사이 이 김치 코인들도 펌핑이 나오고 이 잡코인도 여러가지로 펌핑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그래도 아직 저는 이런 코인들 쳐다보지 않겠습니다. 결국 2026년 수많은 종목들이 저는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왠지 아세요? 주식시장 해보신 분은 알 거예요. 상패되기 직전에 종목들의 차트들이 어떤 형상을 띠냐 하면은 이렇게 매물대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쌓여 있습니다. 매물대가 지금 시장에 발행된 코인들의 종류가 700만 개예요. 아무리 내년에 유동성 완화 정책을 시행한다고 하지만 과거에 여러분들이 2017년 불장은 잊으셔야 되는 게, 그때는 코인 종목수가 제가 생각해도 몇 개가 없었어요. 그러면 이 유동성이 어차피 한정돼 있는데 코인 종목이 몇 개 없으니까 사실 눈뜨고 일어나는 불장이 가능했거든요. 근데 이 모든 수급들이 퍼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갈수록 코인 개수는 늘어나고, 그러면 뒤에 뒷받쳐주는 매수세가 없으니까 진짜 여기서 매수를 한 사람들은 우리들만의 리그가 되는 겁니다. 즉 이 종목들은 지금 뭔가 개인적인 개별적인 호재가 있어서 오르는 게 아니라 그냥 조금 오르면 하락 나오고 조금 나오면 하락 나오고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전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끝이 아니라 생각해요. 우리가 근본적으로 코인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주식시장이나 다른 투자 수단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기대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코인 투자를 했잖아요. 근데 지금 조금 아프더라도 이 종목들이 정리가 되고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 이 종목들로 수급이 재편된다면 저는 과거의 영광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도 이러한 수급 이동은 일어나고 있는 중으로 보입니다. 이게 지난 3일 동안 거래소 자금 흐름을 시각화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 순 매수세 기준 1위가 솔라나고 2위가 리플이에요. 그러면 솔라나, 리플, 이더 순서로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솔라나에 정말 중요한 패턴이 형성이 되었어요. 바로 크랩 패턴, 딥 크랩 패턴이 연속적으로 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D점의 구간에서 강력한 상승 시나리오가 포착이 되었고 현재 상승 다이버전스까지 시간봉 그리고 4시간봉에서조차 점차 발현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제가 이 유동성 구간 여기서 명확하게 지지점이 이렇게 형성이 돼 있잖아요. 그쵸? 이 지지점을 이탈하고 하락 무빙이 나왔어요. 근데 다시 여 안으로 말아 올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뜻은 충분히 여기 있는 롱 손절 물량을 소화하고 유동성을 흡수한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솔라나도 결론적으로는 지금 여기 로켓 지표가 뜬 라인 있죠. 이 구간만 이탈하지 않으면 구조적으로 타겟값까지 천천히 상승 가능성을 높여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리플의 경우도 굉장히 좋아요. 매수 오더블로 생겨났고 리플은 제가 지속적으로 이 라인 기다린다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죠. 여기서 절대 매수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여기가 모두가 생각하는 지지 라인이기 때문에 결국 여기 깨부시고 안으로 들어올 거라고. 정확하게 시나리오 그대로 나타났고 지금 여기 구간을 깨지 않고 지켜준다면 차례대로 원화로 약 3,600원 800원 4,000원까지 이 구간을 깨지 않는 선에 의해서 반등을 할 수 있다고 보여지나 다시 이 안으로 하락 추세를 이어가면서 들어온다면 그때는 사실 리플도 이 전고점 부근에 매물대가 워낙 많이 쌓여서 시간이 다소 소요될 가능성이 매우 높게 보입니다. 아, 근데 이더리움은 차트는 진짜 사실 비트코인보다 더 좋아요. 여러분들 4시간 봉상이 하모닉 패턴 상승 패턴, 배 패턴이 명확하게 나타났고 시간봉상 여러가지 상승 근거와 더불어서 이 상승 다이버전스까지 연속적으로 지금 생겨난 상황이거든요. 유동성 구간, 이 SSL 구간도 충분히 잘 형성이 돼 있고 유동성 스타 돼 있고 수렴돼 있고 이것도 타겟가를 제가 이렇게 적어 놓은 겁니다. 자, 제가 그러면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 리플까지 명확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추가적으로 이 알트코인들과 비트코인의 목표가와 또 유튜브에 나오지 않는 라이브 방송까지 시청해 주시고 싶은 분들은 하단에 보이시는 댓글 누르시면 이 링크 하나 뜹니다. 간단한 구독자 인증을 위한 설문지 작성을 통해서 연락처 남겨주시거나 나는 개인정보 죽어도 싫다 하시는 분들은 이 이메일 이렇게 작성해 주시고 제출 눌러주시면 저 코드부가 즉시 그리고 직접 여러분들께 이 로켓 지표와 히든 종목 또 고무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혼자 꾸는 꿈은 그냥 꿈일 뿐이고 같이 꾸는 꿈은 그 꿈이 현실이 된다고 합니다. 저는 우리 구독자님들과 이 꿈을 또 이 불장에 대한 꿈을 현실로 바꾸기 위해 대단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트레이딩의 마지막 희망 코드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